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사상 처음으로 4회 연속 인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발표된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늘 한 번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도 오른다면 사상 첫 4회 연속 인상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물가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3%로 IMF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도 120.47로 7개월 연속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농산물은 12% 가까이 올랐고 전력, 가스 등 생활과 밀접한 가격 역시 4.8%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통상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한두 달 앞서 움직이는 만큼 앞으로 소비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미 우리보다 높아진 데다 환율까지 급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도 큰 만큼 기준금리를 지난달처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연말까지 추가 인상이 더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대통령의 동선 정보는 경호 문제로 엄격히 관리되죠. 그런데 대통령의 동선 정보가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에 버젓이 올랐습니다. 국가기밀이 팬카페로 노출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SNS입니다. 게시글에 한 회원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낮 12시 대구 서문시장에 방문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과 홍보를 부탁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용 주차장으로 모이라며 구체적인 집결 장소까지 적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회원이 가서 응원해 드리겠다. 참석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통령의 외부 행사와 동선에 대한 정보는 대외비로 관리됩니다. 테러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국가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밀 정보가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김 여사 팬카페를 통해 유출된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위를 파악해 경호처를 통해 조치하겠다면서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원을 통해 아름아름 알려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정 의도가 있기보다는 마음을 보태주려고 하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국정이 책임지는 사람 없이 굴러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고입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일정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참담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도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고 지적하고 26년간 정치를 하며 영부인 팬카페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나라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한동안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질 거란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어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부터 전국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 9,333명입니다. 연휴 직후였던 일주일 전보다 6만여 명, 2주 전과 비교하면 2만 2천여 명이 적습니다. 자정까지 추가된 환자 수를 고려해도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2만 명 줄어든 11만 명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부터 나타난 확진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내 연구팀들은 2주 뒤까지 감소세가 이어져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 거란 전망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번 재유행이 사실상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문제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상황입니다. 취약시설 내 집단 감염 발생 건수는 한 달 새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지만
감염자 수는 오히려 165명에서 426명으로 70% 넘게 치솟았습니다. 취약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선제검사 양성률 역시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조치이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을 방문하는 의료기동 전담반을 더 늘리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추가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6개월이자 우크라이나의 31주년 독립기념일이었는데요.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추가 군사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유럽 각국의 추가 지원 발표가 잇따랐습니다. 우려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면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위치한 추모의 벽. 젤렌스키 대통령이 올레나 여사와 함께 우크라이나 독립을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들의 사진 앞에서 묵념합니다. 우크라이나 31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러시아의 공격을 우려해 대규모 기념 행사는 모두 취소했지만 추모의 벽과 성 소피아 대성당 등을 찾아 간소하게 독립기념일을 추모한 겁니다. Подякувати вам за те, що у нас є незалежність. Півроку жорстокої повномасштабної війни, 8 років героїчної оборони нашої держави, війни на Донбасі, на сході держави. 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며 장기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우리 돈 85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영국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우리 돈 3조 6,400억 원가량을 지원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감사의 표시로 최고 등급인 자유기사단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I told you then that we were shoulder to shoulder with you, and that is as true today as it was in that horrific moment.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러시아가 시작한 잔혹한 전쟁에 맞서 단결과 용기를 가지고 저항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마음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럽 곳곳에서는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파리에서는 시민들이 에펠탑까지 행진하며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연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Lors de laquelle nous allons demander donc à la fois donc plus de soutien à l'Ukraine, de l'armement. 특히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도 시위에 참여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종결을 촉구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